안녕하십니까, 쪼짜리입니다.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붕어를 몽땅 잡고 싶어서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쪼짜리님들 들어와. 이번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도대체 붕어 낚시 하는 조사님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붕어 낚시는 포인트다. 포인트 선정이 잘 되면 정말 붕어를 많이 만날 수 있다. 이건 확고한 대부분의 조사님들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촬영했던 그런 유튜버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검색을 잘못해서 다른 분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노하우를 모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포인트 선정 방법이라는 것이 뭐가 어렵냐면 낚시 하시는 분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노하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숨어있는 고수분들이 이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본인들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그런 분들은, 고수분들께서는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은 물 밖에서 보는 선정 요령과 물속을 보고 선정하는 요령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밖에서 포인트 선정 요령입니다. 출조지를 갔는데 이제 현지인들과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서 네 가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분들은 얼른 패스를 하고 어차피 시간 낭비입니다. 또 다른 분들, 인사를 잘 받아주는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네 가지는, 첫 번째, 입질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낚시가 붕어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지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딱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포인트를 물어버리면 안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죠. 대화를 충분히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가 잘 나오는지 포인트를 물어보면 여기저기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설령 오늘은 입질이 없더라도 다음에 다시 가서 그 좋은 포인트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본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입질이 있어요 라고 물어서 붕어가 나오는지 그 입질 정보를 얻고, 이곳에 자주 오세요 라고 물어서 현지인이고 그곳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며, 그 다음에 미끼는 뭘 쓰는지, 마지막으로 어디서 잘 나오는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 말씀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인지 자주 오세요 라는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 낚시꾼들이 그래요. 그곳에 자기도 몇 번 오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뻥도 많고 말도 많은 분들이 계셔요.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말씀을 드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자주 오시는지, 현지인이 맞는지, 뭐 매일 사는 그곳에서 사는 분인지, 그런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자주 오세요라는 질문은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말이 많은 분들, 잘못 말 걸었다가는 1시간 동안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이야기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현지인이 아무도 없다면 직접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물색을 봅니다. 물색이 너무 맑으면 낚시가 잘 안 되죠. 어떤 곳에 가면 조사님들도 없고 물색도 너무 맑아요. 그러면 거기가 최근에 낚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물색 하는데 어떤 색이 물색이 좋다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흔히 말하는 미역국색이죠. 물색이 안 좋아도 주변 한두 군데 더 돌아보세요. 그러면 유난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색이 좋은 경우가 있고, 그곳이 또 붕어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도 물색이 별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곡지나
깊은 수심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물이 맑은데도 이런 데서 대물을 잡은 기억이 많습니다. 계곡지나 깊은 수심은 상대적으로 붕어의 경계심이 덜해서 의외로 대물 입질이 들어옵니다. 물색을 덜 탄다는 얘기죠. 물색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잡어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가장 낚시할 때 항상 보는 게 잡어를 많이 봅니다. 잡어들 움직임, 물방울이 생기고 하는 거죠. 처음 가는 저수지나 수로에 도착해서 바로 대편성하지 마시고 수면을 한 5분 정도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잡어들이 놀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난히 한두 군데에서 잡어의 움직임이 다른 데는 없는데 그쪽에서 움직이면 그쪽에 먹잇감이 있다는 거죠. 잡어들에. 그리고 물속에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곳에 대편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잡어의 움직임을 봤다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곳은 소리가 들리고 어떤 곳은 안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어의 움직임까지는 보죠. 이제 이 쩝쩝대는 소리인데요. 잉어로 보이는 물고기들의 쩝쩝대는 소리가 나면 그것까지 되면 아주 좋은 포인트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색은 저수지 전체가 물색이 좋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잡어 움직임은 일부분에서 잡어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쩝쩝대는 소리도 물색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일부분에서 고기들이 몰려서 쩝쩝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반드시 우리 쪼짜리님들은 현장 가면 물색 보고 그 다음에 잡어의 움직임을 봐서 그쪽으로 조금 더 고기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쩝쩝대는 소리까지 좀 들어서 좀 붕어 소리가 나는 또 잉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몰려서 있는 자리까지 찾으면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조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수달이 사냥하는 것도 좋은 대물 포인트가 됩니다. 저도 수달이 사냥하는 곳에서 대물을 잡은 기억이 많습니다. 수달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수달이 사냥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괜히 수달집 근처에 대편성 할까봐 걱정되나요? 그리고 가마우지나 새들이 사냥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특별한 다른 요소가 없을 때는 이런 가마우지나 새들이 사냥하는 곳, 그곳에도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초 지역이죠. 수초. 정말 수초는 더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좋은 포인트죠. 수초, 떼짱, 갈대, 말풀, 물풀 다 이런 풀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무더기죠. 돌무더기. 여기도 포인트가 됩니다. 붕어들 서식지로 돌 주위나 수초 밑에는 그쪽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똑같죠. 덥거나 추우면 시원한 곳, 따뜻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있는 날씨에는 최대한 떼짱 앞, 수초 앞, 또 그 물풀들 사이에, 말풀들 사이에 마름 사이 포켓 이런 데에다가 최대한 붙여야 됩니다. 최근에 떼짱 앞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50cm까지는 입질이 잘 와요. 1m는 가끔 와요. 1m가 넘어가니까 아예 입질이 전혀 없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은신처로 다 들어가서 있고 맨바닥 이쪽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초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은 여러 가지 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낚시를 갔는데 바닥이 전체적으로 수초가 꽉 차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곳은 수초와 또 갈대, 마름과 갈대, 마름과 부들 그런 사이사이, 그런 사이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곳, 전혀 모르는 곳, 멀리 떠난다 또는 초행 출조지다, 그렇다 그러면 꼭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지도 앱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겉뿌리하고 수초 밀집 지역을 찾습니다. 앱을 보면 저수지 지형이 나오고 그 겉뿌리 포인트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지를 선정할 때 그쪽으로 장소를 먼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먼저 포인트를 찾는 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위성사진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초 밀집 지역이 색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현장 가서도 육안으로 이제 뭐 수초, 마름 지역이 다 보이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그냥 다 삭아가지고 물만 보이죠. 어느 쪽이 예전에 수초 지역이었는지 어느 쪽이 떼짱 지역인지 그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성사진으로 보면 수초가 모두 삭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색상이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보면 색상으로 보입니다. 수초 밀집 지역은 위성에서 보면 색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초가 다 삭아버린 계절에는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수초 밀집 지역을 알아내고 그쪽으로 현장 도착해서 그쪽에다가 대편성을 하면 다른 맹탕 지역보다 좋은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곱뿌리 포인트죠. 그 곱뿌리라 그러면 저수지 지형을 보면 이제 유독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곳을 곱뿌리라 그러죠.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보통 고기들이 그 갈을 곱뿌리를 타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곱뿌리는 항상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가장 또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 곳인데 새물 유입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새물이 유입되는 포인트에서 대박을 칩니다. 날씨가 더운 계절에 큰 비가 내려와서 물이 유입되는 곳, 그런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새물이 유입되더라도 계절 겨울철이 되면 오히려 새물이 수온을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온이 올라야 겨울에는 붕어가 입질을 하는데 이런 새물 유입구에 수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절에는 오히려 그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보통 이제 새물 유입구는 최고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보통 상류 쪽으로 많이 고기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앉아보는 것도 지금부터는 이제 물속 수심 체크와 바닥을 읽고 대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수심은 보통 1m 내외가 좋다고 그러죠. 이유는 깊은 곳에서 머물고 있던 대물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회유하는 곳이 바로 1m 내외의 수심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물들은 왜 1m 내외에서 회유를 많이 할까요? 바로 새우들, 잡어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새우 같은 경우 낮에는 좀 깊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가쪽으로 나오죠. 밤에 새우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가쪽으로 나와서 먹이 사냥을 새우들이 합니다. 대물들은 또 붕어들은 새우를 잡는 먹이 사슬이 새우를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붕어는 사냥을 나올 때 뭐 10m, 9m, 8m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10m에서 바로 1m권까지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바로 들어와서 먹이를 취하면 이제 먹고 나서 훅 들어와서 훅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어를 하면 대물을 잡게 되면 마리수로 월척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어는 어떻게 할까요? 밑밥을 치는 경우도 있고 먼저 글루텐으로 낚시를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가서 집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가서 옥수수, 뭐 참붕어 낚시 이런 대물 낚시로 기다리는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어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옥수수나 새우 끼고 새우나 참붕어를 끼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즐기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마리 잡는 데는 뭔가 아쉬움이 있는 이런 낚시죠. 물론 당사자는 자기가 엄청난 대박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떠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대물 낚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줄에 글루텐을 달아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글루텐이 흘러내려도 본 미끼는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곳은 계속해서 집어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물 낚시 미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보쌈을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물을 마리수로 잡아내는 그런 낚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어가 왜 좋을까요? 집어가 되면 그곳에 잡어부터 해서 새우나 참붕어 이런 자그마한 미끼들이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집어를 해놓으면 거기 주변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붕어가 회유하는 붕어가 그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무것도 집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 뭐 보물찾기도 아니고 하나 찾기는 어렵지만 집어가 돼 있으면 다른 새우나 참붕어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모여들어 있고 그걸 보고 대물들은 바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를 꼭 하는 것이 대물 붕어에게 보물찾기 시키지 마시고 반드시 집어를 해서 그 집어군을 형성해 놓고 새우나 참붕어들이 모여서 놀게 만들어서 대물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다가와서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속 상황에 따라서 긴 대를 편성할 거냐 짧은 대를 편성할 거냐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물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곳에서 새우나 참붕어가 나와서 논다. 그게 목격되면 짧은 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를 봐서 새우나 참붕어 노는 이렇게 잡어에 노는 것이 안 보인다. 전혀 여기는 새우가 없는 곳이다. 참붕어 개체수도 없다. 그러면 최대한 긴 대를 권합니다. 처음 가면 짧은 대, 긴 대 칠 때 판단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자주 가는 곳은 여기서는 긴 대 나온다, 여기서는 짧은 대 나온다 다 알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곳에 자꾸 출조를 하다 보면 그곳에 대해서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 경험으로 해서 대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기가 새우가 있는지 참붕어가 있는지 뭐 잡어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노는 새우들이 보이고 밖에 그런다 그러면 짧은 대를 치자. 짧은 대와 긴 대 섞어서 물론 치겠지만 그렇지만 전혀 그게 없다. 그러면 좀 긴 대 위주로 치자. 이런 대편성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만약 계곡지 깊은 수심대라면 발 앞에서 대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좀 짧은 대를 편성을 많이 하고 평지형 저수지는 좀 긴 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평지형이라도 새우나 참붕어가 밖에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짧은 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심 체크를 해서 경사진 포인트를 찾으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마리수 붕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사진 포인트가 좋다는 얘기죠. 보통 물골 바닥이나 턱, 언덕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 대를 편성하는 게 조과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선정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개인 채비인 외통 분할 채비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낚싯줄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쉽지 않네요. 정말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보시는 분들이야 가볍게 보고 스킵해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만드는 사람은 정말 고생하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아무쪼록 쪼짜리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실제 조과에서 많은 조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쪼짜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샤!